네, 안녕하세요. 민세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보 블리니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 보았는데요. 블로그를 이제 막 개설하고 90일 정도 지난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애드포스트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빠르게 고속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꿀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애드포스트 이미 달아놓으신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만약 지금 애드포스트를 새로 받아야 한다, 혹은 기존에 난 블로그 계정이 있는데 다른 계정으로 갈아타서 또다시 애드포스트를 달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초고속 승인을 받는 법을 한번 꿀팁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저를 아마 1타 강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제 방법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애드포스트 승인 조건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 흔히 나오는 카더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전체 포스팅 50개 이상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1 방문자 수는 100명이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조건은 이미 승인 받은 분들이 추측하는 그냥 일종의 썰 같은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50개 이상은 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1 방문자 수는 100명 이상 있어야 애드포스트 승인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카더라 이야기고 이게 꼭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꼭 50개일 필요도 없고 1 방문자 수가 100명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블로그 생성일 90일 이후 게재가 된 애드포스트 승인이 난다는 것은 아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단 기간 애드포스트 광고를 게재한 블로거들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최소 20개 이상 혹은 40개 이하 블로그 포스팅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소 개수는 한 25개 정도예요. 사실 한 30개에서 25개 사이 그 정도 최소 포스팅 개수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일 1 포스팅이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1일 1 포스팅 꾸준히 해야 뭔가 네이버가 좋게 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꼭 1일 1 포스팅을 하지 않더라도 포스팅 수가 25개에서 30개 정도만 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포스팅을 일단 성의 있게 쓰려는 그런 노력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그냥 글 개수만 채우려고 글이랑 사진도 거의 넣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사진을 넣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포스팅을 일단 최소한 어떻게 3줄, 4줄 이상, 한 10줄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10줄 정도 그렇게 성의 있게 쓰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조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 때문에 일단 조건을 맞추기 전에 일단 신청을 절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건을 맞추느라 고생하시기 전에 일단은 한번 신청은 해보세요. 신청은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왜냐면 이거 지원을 계속 한다고 해서 네이버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것은 사실 딱히 없거든요. 신청 많이 했다고 혹시 탈락에 더 영향이 있을까?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저도 제 옛날 계정으로 한 4번인가 5번 정도 신청을 했다가 반려가 되고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솔직히 4번, 5번 반려됐다고 혹은 불이익이 더 길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는 거. 그럼 애드포스트 신청부터 승인이 걸리는 시간은 최대 5영업일로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데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하루, 짧으면 24시간 안 해도 되고요. 길면 한 48시간 안에 영업일 기준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월요일날 신청을 했다면 다음날 화요일 오전, 오후 전까지는 이렇게 결과를 통보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금요일로 신청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일이니까 월요일날 혹은 화요일날 승인 신청 여부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만약에 미디어 등록 보류가 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이렇게 메일이 나옵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이제 예전에 미디어 등록을 했다가 보류가 된 케이스인데요. 방문자 또는 페이지 뷰 수가 부족합니다. 광고 매체로서의 효과를 위해 지난달 기준 블로그의 방문자 수, 페이지 뷰의 미디어 이용 지표를 심사합니다. 블로그를 활발히 운영하신 뒤 다음 달에 다시 검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지난달 기준 블로그의 방문자 수.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애드포스트 승인 심사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지난달인 거죠. 현재 달이 아니라 지난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이 이제 7월 달이라고 하면 7월 달에 아무리 열심히 써서 이제 포스팅, 이제 애드포스트 심사를 해도 만약 6월 달에 게시글을 올린 게 없다, 혹은 게시글 수가 적다, 방문자 수가 현저히 적으면은
그러면 승인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월에 잘 쓰는 것보다 그 전달에 더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꿀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3주 만에 에드포스트 광고를 게재할 수 있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에드포스트 이제 게재했다가 몇 번씩 떨어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뭐 저도 한 4번, 5번 떨어졌었고, 물론 한 번에 통과한 분도 꽤나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떨어진, 이제 탈락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 지난달인 것을 파악을 못하고 방문자 수 관리나 페이지 뷰 수 관리를 전혀 안 한 거죠. 그래서 최단 기간에 고속으로 에드포스트 승인을 받고 싶다면 우선 포스팅을 시작하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매월 11일 기준으로 시작하여 하루에 평균 1.5개 정도 포스팅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왜 매월 10일에 시작을 해야 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으실 거예요. 10일에 시작하는 이유는 에드포스트 심사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월 방문자 수와 페이지 뷰의 미디어 이용 지표로 심사를 하기 때문인데요. 매월 10일 기준으로 이제 포스팅을 우리가 쓴다고 작성을 한다고 생각하면 10일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가 남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루에 1개 혹은 2개씩 쓴다고 가정하면은 30개의 포스팅을 업로드 할 수 있잖아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5개 정도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최소한 필요한 게시글을 확보하고, 예를 들어서 현재가 7월이라고 하면 7월 10일부터 이제 쓰는 거죠.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렇게 해서 약 25개에서 30개 정도를 쓰고 8월 1일에 바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에드포스트 승인을 고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스팅을 적을 때 한 가지 명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방문자 수도 일단 확보가 충분히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방문자 수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한 30에서 50명 정도 일 방문자 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하루에 일 방문자 수에서 30명에서 50명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내가 주제로 적은 글과 동일한 포스팅을 적은 사람들의 이제 네이버 검색으로 찾아가서 선댓글을 남겨서 내 블로그 방문을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내 블로그에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강남역에 뭐 민간의 삼겹살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돈내산을 이제 포스팅을 올리겠죠. 이제 포스팅을 올리고 나서 한번 네이버 이제 검색창에다가 뭐 민간의 삼겹살을 한번 쳐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 말고도 이제 뭐 포스팅을 하는 분들이 꽤나 있겠죠. 그런 분들에 가서 하나씩 클릭을 해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는 겁니다. 저도 강남역 회식 장소로 민간의 삼겹살 갔었는데 올려주신 사진 보니까 또다시 군침이 도네요.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댓글 남기시면 안 됩니다. 저 블로그 개설하고 첫 걸 올렸는데 답방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 사람 심리라는 게 뭐 너가 첫 걸 올렸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약간 뭐 어떡하라고 어쩌라고 약간 이런 마인드가 돼서 약간 반발심이 생겨서 안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저도 올렸으니까 뭐 약간 와달라는 식으로 저도 올렸는데 너무 또 만나서 반갑네요. 또 보니까 너무 또 군침 도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뭐 어그로를 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남기면 솔직히 사람 심리상 내 포스팅을 뭐 읽어주고 댓글을 남겨주는 광고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댓글은 내 포스팅을 정말 읽고 관심이 있어서 댓글을 남겨줬거나 생각을 하고 답방을 오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루에 최소 30명 이상의 그 방문자 수를 확보를 하면 되는데요. 이런 작업을 뭐 하루에 30번 정도 이제 댓글을 남겨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날 이런 방법으로 하루 방문자 수를 이제 최소 30명 정도 이상 확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막 댓글 한번 30개 남기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30명 정도 이상 방문자 수를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밤, 뭐 30일이 끝인다는 30일 혹은 31일까지는 31일에 있는 달에 필살기 포스팅을 하나 미리 작성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음 달 1일에 업로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필살기 포스팅을 작성을 해야 하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필살기 포스팅을 작성을 해야 하냐면 에드포스트 심사 직전 순간적으로 방문자 유입이 많다는 것을 그 네이버 그 에드포스트 심사해주는 팀한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내 방문자 수가 이렇게 꽤나 유지되고 있다. 많다. 뭐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이 들어오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저장 혹은 또 예약 발행을 설정한 후에 다음날, 그러니까 전날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일 날 혹은 31일 날
글을 쓰고 저장 또는 예약 발행을 설정한 후에 다음날 1일 아침 오전 8시 정도에 포스팅을 게시 후 애드포스트를 신청을 하면 딱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통해서 사실 제 아는 지인이 2명이나 그 애드포스트를 통과를 금방 했거든요. 블로그 개설 90일 만에, 3달 만에. 그래서 이 방법을 진짜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데, 나만의 필살기 포스팅을 솔직히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트코 상품 할인 정보 포스팅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방법으로, 왜냐면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인 2명이 한 번에 애드포스트 승인을 받았거든요. 최단 기간에.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 가면은 그날 이제 상품 할인하는 혹은 그 주에 할인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노트북 예를 들어볼게요. 노트북 같은 거 보면은 7월 16일까지 22만 원을 할인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기사들을 주제로 뭐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할인 정보, 여기 또 제가 에어컨 사시는 예로 하나 들어봤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에 뭐 22만 원을 할인해준다. 194만 9천 원짜리를 22만 원 할인해서 172만 9천 원에 팔고 있다. 이런 정보들을 그렇게 코스트코에서 사진을 몽땅 찍어 온 다음에 코스트코 할인 정보라는 이제 하나의 포스팅 주제로 해서 정보들을 나열을 하는 거죠. 코스트코에서 현재 노트북 할인 중이네요. 코스트코에서 현재 에어컨 할인 중이네요. 이런 글을 써서 그 매달 1일 아침 기준으로 이제 올리면 그날 방문자 수가 엄청나게 느는 기적의 논리를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스트코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저도 정말 몰랐는데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거랑 차원이 다를 정도로 코스트코에서 블로그 찾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하루 방문자 수 무조건 100명은 거뜬히 넘으실 겁니다. 그날 하루 동안은요. 그래서 매달 1일에 이렇게 포스팅을 올려줘라. 이렇게 필살기 포스팅을 올려서 애드포스트 승인을 초고속 승인으로 받는 거죠. 또 그럼 이제 애드포스트 광고를 달고 나서 이후 글을 쓰지 않거나 블로그 활동을 전혀 안 하면 광고가 사라지냐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애드포스트 정책은 영구적인 라이센스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승인을 받게 되면 네이버가 뭐 망하거나 정책을 바꾸기 전까지 영원히 그 광고는 게재가 됩니다. 단 불법적인 활동이나 정책에 위반되는 행동으로 인하면 네이버에서 제재를 받아서 그 애드포스트가 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은 충분히 인지를 해주시고요. 애드포스트 광고 클릭으로 인한 수익은 방문자 수에 비례하는가,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클릭 수에 의하여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문자의 그 유입수와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주로 맛집을 많이 쓰지만 경제 관련, 혹시 뭐 주식이나 재테크, 부동산 관련 이제 이런 포스팅을 쓰시는 분들은 더 높은 단가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애드포스트라는 게 자기가 쓰는 글 포스팅 주제에 따라서 광고가 붙는데, 예를 들어서 식품 쪽 혹은 뭐 맛집이라고 하면 주로 식품 쪽 이제 광고가 많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단가보다 재테크나 혹은 주식 혹은 뭐 경제 동향 관련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은 뭐 증권회사라든지 은행회사 혹은 뭐 신용대출회사 이런 데에서 이제 광고들이 들어와서 애드포스트에 붙거든요. 이런 걸 클릭했을 때 더 단가가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매크로를 사용하거나 의도적인 광고 클릭을 하면 네이버의 그 자체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뷰징 처리가 됩니다. 진짜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요. 저도 옛날에 제 블로그에 있는 애드포스트 광고를 하루에 너무 궁금하니까 몇 번씩 클릭을 해봤어요. 과연 이제 내가 내 아이디를 몇 번 클릭하면 이제 수익이 얼마나 들어나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네이버에서 어뷰징 처리를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얘는 광고에 관심이 없는데 클릭하는 사람으로 블로그 계정이 이제 평가가 돼서 광고 수익이 하루 혹은 며칠 동안 수익이 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몇십 원 혹은 몇백 원씩 붙는 것이 오히려 소소한 용돈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해요, 사실. 저는 왜 이렇게 수익이 적을까요? 하시는데, 그건 사실 그분의 방문자 수가 적고 클릭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다수는 이래요. 일방문자 수가 사실 1000명 이상 넘지 않는 한 광고 수익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방문자 수가 1000명이 넘지 않는다면 애드포스트 수익은 사실 큰 의미가 없으니까 차라리 블로그 체험단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일단 블로그 체험단은 체험단이고, 일단 뭐 애드포스트 한번 처음에 딱 달아놓으면 뭐 평생 가는 건데, 일단 난 달아놓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애드포스트를 초고속 승인받는 법을 알려드린 이유도, 이제 최소한의 요건만 맞춰서 일단 애드포스트 승인받고 싶은 분도 분명히 있을 테니 초보 블리니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애드포스트를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승인을 받으시라고 꿀팁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제가 공유했던 꿀팁이 만약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